도로 위 목격자, 블랙박스, 그리고 장소 불문, 모든 사건 사고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있습니다. 어떤 범행이라도 CCTV가 모든 행위와 증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CCTV가 포착한 단서들, 그 흔적을 쫓았습니다. 평화로운 땅끝 마을. 이곳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는데요. 탕탕탕 소리가 났죠? 탕 소리가 났던 거는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소리였어요. 큰 굉음이 들렸다는데요.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요한 동네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나타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이 처참하게 부서진 가게였는데요. 어떻게 창문이 깨지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제 2층 살 2층 이제 밤 11시다 와장창 소리 났어요. 방금 뭐 있었어? 전 학생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뭔 일이냐고 하고 여기 앞에 난리 났고 빨리 와보라고 내려오라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하지만 현장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버리다가 돌로 치갖고 앉게 돼요. 여기가 10mm 두께 유리했는데 누가 쳤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내가 그 일도 모르고 왜 112에다 신고했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피해자. 경찰은 처음 현장에 도착한 뒤 이렇게 추측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생각한 게 교통사고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형 유리창이 이제 거의 박살나다시피 깨져 있으니까. 근데 이 근처에 이제 차량 흔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이 가게를 향해 돌진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 가게에는 내부를 비추는 CCTV도 당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곳은 그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라서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걷는 이 남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품 안에서 뭔가 꺼내는데요. 바로 망치입니다. 그 후 5번의 망치질에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표적이 된 건 오직 피해자의 가게. 혹시 피해자와 원한 관계는 아닐까요? 나 뭐나 관계 있는 줄 알았어. 얼굴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한 번이나 나왔으면 알 텐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초면이라는데요. 그분은 이제 CCTV를 연계해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블럭에서 그분이 사라졌어요. 트럭이 한 대가 그 블럭에서 나가는데 운전자의 실루엣이 그 가해자하고 비슷하다라는 관제센터 직원분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CCTV로 확인된 트럭의 번호판, 트럭 차주의 주거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용의자로 지목된 트럭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망치를 휘두른 가해자가 맞을까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 차 전면에 있는 창고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분을 검거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창고에서 또 망치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가해자라는 증거, CCTV 속 망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왜 이 망치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게 창문을 부순 걸까요? 술을 차에서 꺼내서 마셔버리려고 막 시도를 하는 게 어떤 음주 사실을 스스로 좀 희석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죠. 음주 수치는 0.084,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검거된 묻지마 유리창 파손 사건의 가해자. 목격자가 없더라도 CCTV는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은밀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향한 곳은 한 가게 사무실이었는데요.
익숙한 듯 서랍을 여는 이 사람. 그가 꺼낸 건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통째로 없어졌고 머리에는 고무 수용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가렸더라고요. 까만 고무장갑 같은 거 덩치는 엄청 크고 키도 엄청 컸었어요. 그의 정체는 도둑. 그런데 이 남자 총을 들고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장애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총기를 휴대한 상태라서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고 얼른 조기 검거를 하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CCTV가 있다는 걸 알고도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훔친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그 금액을 합산하면 약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차했습니다. 식당과 가게들을 목표로 범행을 저질러 온 남자. 그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훔친 횟수만 무려 8번입니다. 모습을 꽁꽁 감춘 탓에 인상착의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꼬리는 밟히기 마련이죠. 그 범인의 범행 전과 후 동선을 계속 추적하던 중 범인이 훔친 오토바이를 버리고 논길로 도주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CCTV를 약 한 50대를 확인하였고 그 범인이 국도 대로변에서 택시를 승차한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내린 곳은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국도. 그런데 이곳에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니 6개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확인한 CCTV만 무려 130여 대. 드디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또 아파트 현관이나 그 지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파트 공용 계단 1층 창문을 담을 넘어서 엘리베이터 2층에서 그 탑승을 해서 주거지로 간 그 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CCTV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면과 총까지 치밀했던 그의 절도 행각. 혹시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총은 그 인터넷에서 쉽게 거래되는 서바이벌 에어소프트건으로 그 공기소총을 구매하여서 그 총을 내가 들고 다니면 나를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범행을 한 것입니다. 남자는 특수절도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놀랬죠. 어느 누가 안 놀라겠어요.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그 후로는 형사님들이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했죠. 정말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사분들한테. 아무도 모른다.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의 목격자. CCTV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범인, 그리고 미약한 단서들. 그렇게 점차 미궁 속으로 빠지는 사건. 하지만 진실의 조각들이 어딘가에는 꼭 있기 마련이죠. 한 해의 마지막 날, 눈이 참 많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새해를 2시간 앞두고 119에 신고 한 건이 들어왔는데요. 눈 오는 날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던 분이 신고를 하셨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했는데 남학생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태고 그 뭐 머리 쪽이랑 만져보니까 그 부종이랑 있고 해가지고 병원 가자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던 거거든요. 인도 위에 한 남자가 이유도 모른 채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엔 목격자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지. 뭔 일이 있었냐. 나도 이제 나중에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보여달라. 나도 사정을 하더라고. 어차피. 다행히 현장을 비추던 CCTV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CCTV 영상입니다.
눈길을 헤치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시죠? 그 뒤로 차량 한 대가 나타나더니 남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CCTV를 보시죠. 인도로 돌진한 차량. 그 후 충돌한 건 19 청년. 다시 도로로 돌아온 차량은 그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분 뒤 그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아닌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눈길에 남겨진 청년과 사라진 차량. 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고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건지 먼저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차가 고형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은 가해 운전자. 뺑소니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가해 차량의 차종이었습니다. 뒤 창문 유리가 다 막혀져 있는 걸로 봐서 흰색 승합차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승합차 당시 눈이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번호판 자체는 아예 보이질 않았고요. 차종은 쉽게 특정됐지만 밤인데다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번호판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 주변의 CCTV를 모조리 뒤져보기로 한 경찰.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가해 차량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뒤로는 가해 차량의 종적이 끊겼습니다. 가는 길에도 뭐 마을 CCTV가 있긴 있었지만 녹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시내에서 다리를 건너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CCTV를 추가로 확인했지만 차량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도주 경로에는 마을이 있어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원대교에서 찍힌 그 차량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 번호판 판독용 카메라를 저희가 수사를 했거든요. 나가는 차들, 들어오는 차들 다 저희가 기간을 두고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17,000대 정도가 남원 시내를 왔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고 전 엿새 동안 다리를 건넌 승합차만 총 17,000대. 관제센터에서 번호판을 보는데 꼬박 10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촬영된 가해 차량입니다. 여러분은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시나요? 눈이 또 이런 사단을 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차량의 번호가 찍혔을 것이고 쉽게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눈만 찍혀 있는 걸 보고 좀 허무했죠. 역추적 수사로 시내 CCTV까지 확보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카메라에는 눈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순 없죠. 도로를 비추는 상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에 나섰는데요. 추적 3일째 접어든 날이었습니다. 이 가게 CCTV에 가해 의심 차량의 번호판이 찍혔습니다. 가해 차량이 잠깐 2, 3초 정도 멈춰 있을 때 가해 차량 번호가 그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다. 그 차량 번호판만 확인했다면 거의 잡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감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죠. 끈질긴 추적 끝에 특정된 사고 차량 운전자.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는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사고 인식, 도주의 고의.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도주하는 그게 뺑소니거든요. 피해자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주장은 다릅니다. 인도를 올라탈 정도면 운전자가 모를 리 없다는 것. 또한 사고 충격이 차체가 파손될 정도였다는 것 때문인데요. 피해자를 출근할 때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마시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술을 얼마나 마셨냐고 물어봤더니 소주 반병 조금 넘게 마셨습니다. 다시 시작된 추적.
음주에 대한 수사가 남았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식당에 도착한 건 오후 6시경.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9시 46분. 3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식당 내부 CCTV에 담긴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 6시 가해 운전자가 들어옵니다. 자리에 착석하고 난 뒤 시작된 술자리. 연이어 잔이 부딪히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술병이 늘어납니다. 마신 양은 이미 그가 주장했던 반병이 훌쩍 넘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거기 있는 CCTV를 복사를 해와가지고 일일이 그 술 잔수를 셌습니다. 최종 마신 게 42잔까지 확인된 겁니다. 자기는 평상시에 6부 정도 따라서 마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1리터가 좀 넘는 술을 마신 거죠. 25ml를 계산했을 때 역추적 수사를 했을 때 0.131%가 나옵니다. 과음 후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로 이어진 겁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CCTV를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CCTV상으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뺑소니범이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하지만 범행에 사각지대란 없습니다. 사소한 단서일지라도 CCTV에 포착되게 마련이고 반드시 검거됩니다. 잘못을 하면 꼭 대가가 따른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